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공보의사 겸 대변인 문정림입니다. 금주의 KMA 동영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5차 남북의료협력위원회가 지난 2월 8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의 남북의료협력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와 함께 2011년도 사업 계획 및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및 모자보건 사업, 전염병 예방 사업 등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의료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KMA 교육센터가 2월 1일 오픈되었습니다. KMA 교육센터는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사이버 연수원과 연수교육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회원이 온라인으로 연수교육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KMA 교육센터를 통해 회원들께서는 다양한 사이버 연수교육 수강, 연수교육 상세 안내 및 검색 기능, 관심교육 알림 기능, 실시간 연수교육 이수 내역 확인, 이수 내역서 온라인 발급, 이 뉴스레터 수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KMA 교육센터는 인터넷 뉴스창에 edu.kma.org, edu.kma.org를 입력하시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 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제10차 국방의학원 법안 대책 태스크포스 회의가 지난 1월 27일 우리 협회 동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방의학원 법안 대책 태스크포스는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군에서 주장하는 국방의료 선진화의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하는 한편 군의 간 처우 개선 등과 같은 장기 군의 간 확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특수의료 발전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립 및 군 병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체계 모색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방의학원 설립의 불필요함을 부각시킬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현안 간담회가 지난 2월 8일 개최되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에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해 전액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의협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된 의료계 입장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접종비 지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의협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말 마감한 2012 세계의사회 이사 선거에서 압도적 득표로 태평양 지역 이사국에 재선출되었습니다. 압도적 지지의 배경은 1980년대부터 문대준 당시 의협 회장이 세계의사회 회장 등의 요직을 역임하며 신뢰를 쌓아온 것과 더불어 지난 2008년 세계의사회 서울총회 성공 개최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협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의사회 연맹 부회장국과 결의문 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활동해 온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임기 2년의 세계의사회 이사국은 6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선출됩니다. 의협이 속한 태평양 지역은 한국, 일본, 호주 3개국이 이사국으로서 2012년까지 이 지역을 대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제36대 상임이사진의 입장을 검찰의 기소 내용으로 구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기사 및 유류비 지원은 예산상 편성되어 있는 고유사업 예산을 사용하여 상기 지원을 한 것으로서 의학회가 의사협회의 산하 단체인 것을 감안하면 정관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참여이사는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이 아닌
현안 의료제도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협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일반위원회나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여비 규정 등에 따른 교통비에 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정관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상근 임원 휴일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 임원 휴일 근무수당은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보고 및 의결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기본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휴일 근무수당은 상근 임원 연봉계약 사항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도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월간 조성과 MBN 연구 용역과 관련한 건입니다. 동건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사업소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논의 등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상임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연구 용역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1억 원 연구 용역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36대 집행부의 2009년 예산은 전임 집행부에서 책정해 놓은 예산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회 목적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대외 사업을 통한 협회 이미지 제고라는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에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단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구 용역의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지난 회원과의 대화와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더욱이 중앙윤리위원회와 감사와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동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연구 용역 계약 해지를 통해 전액 협회로 반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호 회장과 집행부에서 대회원 서신문과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협회의 공익적 차원에서 회원에게 감사 자료 및 내부 회계 자료 유출의 경위를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한 언론 발표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회원과의 단합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6대 의협집행부는 검찰이 기소한 6건 모두 내부적인 논의 과정과 정상적인 집행 과정을 통해 추진된 사항으로 무리하게 기소가 결정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과 일부 회원의 고소 고발 및 감사 자료 유출 등에 따라 실추된 대한의사협회의 명예와 대외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맡겨진 회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근본 동영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